우선 주식, ETF의 레버리지를 2배, 3배 가미한 게 ETN, 선물, 옵션, ELW 이 6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. 직접 투자한다고 치면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공매도, 숏셀링이라죠.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죠. 개인은 할 수가 없죠. 거의 기관만 할 수 있죠. 주식을 산다는 의미는 올라가는 것만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모든 투자는 비싼 거는 팔고 싼 거는 사는 건데 주식이 되게 비싸다고 생각 들어. 예를 들어서 뭐 2010년 뭐 이럴 때 현대상선 제가 삼성엔지니어 이런 걸 엄청 고평가되어 있다고 저 멤버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런 건 팔아야죠. 팔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하방포가 불가능하다는 게 있고 그 외 투자 수단들은 다 하방, 상하방 다 열려 있어요. 반면에 주식은 하방이 닫혔죠. 그래서 완전 공평한 투자 수단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, 두 번째로는 이제 레버리지. 레버리지가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득이 될 수도 있어요.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이 꽤 있어서 레버리지를 2배를 쓰고 싶은데 2배를 쓰고 싶은데 주식 같은 경우는 신용을 일으키지 않는 한 레버리지를 못 쓰죠. 내 금액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죠. 1대1인 거죠. 반면에 ETF도 레버리지를 못 쓰고 ETN은 뭐 2배, 3배까지 쓸 수 있지만 선물 옵션 ELW는 훨씬 큰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요.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 있지만. 근데 그거를 조절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아예 못하는 것 자체는 또 다른 얘기죠.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없죠. 또 가격 결정이에요. 모든 가격 결정은 시장에서 다 가격이 결정되죠. 근데 ELW만큼은 유동성 공급자가 어떻게 보면 가격 결정을 한다고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시간 가치라는 게 있어요. 주식을 아무리 들고 있은들 시간이 지나서 그 주가가 변하지 않고 동일했는데 하락하지는 않잖아요. 선물도 똑같고 ETF도 똑같고 ETN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옵션과 ELW는 시간 가치라는 게 있어서 들고 있는 만기 때까지 근처에 가면 그냥 실질적인 가격이 주가가 안 떨어졌어도 안 올랐어도 확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. 그래서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수자한테 엄청 불리해요. 그래서 제가 투자자한테 불리한 투자 수단 순서를 매긴다고 치면 ELW가 가장 불리하고 그 다음 옵션, 그 다음에 주식, ETN, ETF 이런 순서로 볼 수 있고 가장 공평한 수단이 선물이라고 생각을 되는데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레버리지를 충분히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투자자라는 가정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ELW가 왜 가장 불리한 투자 수단인지는 첫 번째로는 방향 맞추는 것도 쉽지 않죠. 오를지 내릴지. 두 번째로는 변동성을 맞추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. 방향이 맞아도 어느 순간에 확 떨어질지 확 오를지 이것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 그거와 연동돼서 이제 시간 가치도 맞춰야 되는 거죠. 네 번째로는 LP도 성향도 맞춰야 돼요. 이 네 가지를 다 맞추면서 이익을 내기라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. 그래서 ELW는 가장 매수자한테 불리한 투자 수단인데 여기 여자분이 2022년도에 ELW 462개 신규 상장했다고 웃고 있지만 여기에도 개미 피 빨아먹는 ELW 해갖고 개미가 엄청 손실나고 2010년도에 40조 거래대금이던 게 2019년에 20분의 1토막까지 내려갔죠. 이만큼 ELW는 가장 위험하니까 하면 안 되십니다. 선물도 제가 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. 선물을 하시더라도 레버리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된 상태에서 선물을 하셔야 돼요. 그러면 선물이 또 공평한 투자 수단인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거래 비용이 정말 싸요. 왜 거래 비용이 싸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가가 되게 저렴하다고 싶어서 유가 ETF를 하나 89,000불 정도를 매수를 ETF 펀드에 가입했다고 치면 그 펀드 수수료가 1%라고 치면 893불을 내셔야 돼요. 혹은 2배짜리 ETN에 가입했다고 치면 1%라고 치면 446불 정도의 수수료를 내셔야 돼요. 하지만 선물로 하게 되면 10불이면 돼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선물 한 계약이 89,330불인데 그거를
9,460불만 있어도 선물 한 계약을 살 수 있는데 10불이었죠. 10불. 지금은 10불도 안 해요. 5불도 안 할 거예요. 근데 나머지 금액을 89,330불 중에서 ETF로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선물 한 계약 사고 나머지를 증거금으로 다 집어넣으면 레버리지가 싹 사라져요. 싹 사라지면 ETF랑 똑같아요. 레버리지가 없으니까. 근데 수수료는 얼마예요? 10불. 만약에 2배 정도 레버리지를 하고 싶어요. 그럼 레버리지를 ETF만큼 증거금을 딱 절반만큼만 딱 담그는 거예요. 현물에. 그러면 레버리지 2배 정도만 쓰고 비용은 10불. 여기 보시다시피 890불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. ETF는 890불인데 ETN은 446불인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. 이렇게 절감을 하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. 가장 그래서 거래 비용을 아낄 수가 있어서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물이 가장 괜찮은 투자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,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. 투자자 스스로 레버리지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. 이게 가장 근본에 깔려 있어야 돼요. 첫 번째로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고요. 두 번째로는 고평가되어 있는 거는 팔고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살 수 있어요. 세 번째로는 시간 잠식이 없어요. 옵션이나 ELW처럼. 네 번째로는 프라이스 메이커, ELW, LP나 혹은 작은 주식의 작전주 뭐 이런 것처럼 시장을 제3자가 메이킹할 수 없어요. 워낙에 크기 때문에. 다섯 번째로는 이게 원래 선물의 본래 목적이었지만 실물 인수도 혹은 해지가 가능해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내가 주식을 뭐 1억 혹은 뭐 2억 정도를 하고 있다 치면 2억 정도의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향후 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아 다 팔을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잘 짰다 치면 혹시나 그 금액 정도만큼의 선물을 매도를 해 놓으면 비용은 훨씬 적죠. 완전 100% 동일한 금액 정도의 선물 매도를 해 놓으면 2억 하면 100% 해칭을 해 놓은 거예요. 혹시 모르니까 50% 정도만 해칭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주식을 다시 다 팔았다가 다시 또 되사야 되는 그 비용이 있잖아요. 그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죠. 이런 식으로 선물을 좀 알고 나면 거래 비용도 되게 세이브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공평하고.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왜 선물을 알아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왜 또 독이라고 해서 아까 S&P 같은 경우 18배의 마진 트레이드, 그 다음에 달러 유로 같은 경우 45배, 그 다음에 오일 같은 경우 선물 시장이 9.4배의 그런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요. 미국 CI에서 2013년도에 우리나라 GDP 혹은 뭐 미국 GDP 이런 걸 다 합치면 이제 그로스 월드 프로덕트 GWP가 되겠죠. 그게 74조 달러라고 발표를 했어요.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한 75, 6조라고 했는데, 근데 선물 시장의 노미널 어마운트가 700조예요. 그러면 실질적인 선물의 9배가 넘게가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요.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 전체의 13배가 더 되는 게 선물 거래 시장에서 하고 있고, 전 세계 채권 총액이 10배 이상 되는 금액이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. 그만큼 현물 자체보다 훨씬 큰 레버리지를 가지고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게 금융시장인 거예요. 근데 그 큰 금융시장을 안 보고 나는 현물만 보고 있다? 실질적으로 선물에서 거래가 왔다 갔다 거린다고 보시면 되세요. 그렇게 보면 되고, 그 BIS 결제통화 거기에서 제가 잠깐 들어가서 미결제 그거에 관해서 체크를 해봤는데, 선물이 현물을 흔든다고 호접지몽이라고도 할 수 있고, 주식시장이 13배가 되는 게 미결제 약정에서도 그렇고 선물 거래량에서 선물 시장 자체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반드시 현물만 보는 게 아닌 큰 선물 지수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핵심인 거예요. 그러면 선물에 관해서 뭐를 좀 체크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주식을 관해서 얘기를 설명드리면,